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친구들이랑 만나면 은퇴 후에 뭐 하면서 살지?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젊을 땐 노후라는 말이 참 남의 일 같았는데 막상 내 상황이 되니까 걱정이 확 몰려오곤 해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할까? 혹시 우리 준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죠.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부모님 세대는 지금보다 생활 방식도 단순했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게 자연스러웠죠. 근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예전보다 훨씬 긴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동시에 자녀들도 독립이 늦어지거나 자기 가정 꾸리는데 바쁘니 옛날처럼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 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요. 보통 말하는 얼마면 충분하다라는 통계 수치도 중요하지만 부부마다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최소한 지금 생활 수준만큼은 유지하고 싶다. 또 다른 분들은 노후엔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자주 다니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다 다를 테니까요. 오늘은 이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 소박하지만 알뜰하게 사는 부부 기본 생활 중심. 먼저 소박형 부부라고 부를게요. 집값이나 큰 대출 없이 비교적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외식이나 여가 활동을 크게 늘리지 않는 경우예요. 나이 들면 오히려 많이 먹지도 못한다. 여행은 젊었을 때 어느 정도 해봤지 않은 식으로 큰 욕심 없이 소소한 일상을 즐기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주로 생활비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방에 사느냐, 수도권에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 둘이 생활만 깔끔하게 하고 특별히 의료비나 큰 지출이 없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매달 150만 200만 원이라면 기본 생활은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혹시 모를 의료비나 예비비를 조금 더 챙긴다면 연간 2천만 3천만 원 사이로 추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부가 노후를 2030년 정도 산다고 볼 때 최소 45억 원 정도는 마련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도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연금보험 혹은 임대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모아야 할 목돈은 좀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받고 있다면 부족한 50만 100만 원 정도만 다른 자금에서 커버하면 되니까요. 2. 적당히 여유도 즐기는 부부 중간 수준의 여가 추구. 두 번째는 중간형 부부인데 평소 생활비뿐 아니라 적당한 외식이나 취미생활, 가벼운 여행 같은 여유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은퇴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근교 나들이도 가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손주들 생일에 선물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경우 보통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어떤 달에는 350만 원까지도 쓰게 된다고 해요. 이게 젊을 때보다 지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노후에는 병원 검진비나 약값, 친구 가족 모임 경조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슬슬 생겨요. 게다가 70대 80대에도 조금은 활기차게 살고 싶으니까 적당한 취미 활동이나 소일거리에 투자할 수도 있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연간 3천만 4천만 원 정도 지출이 예상돼요. 30년을 살면 정말 크게 느껴지겠지만 역시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선 최소 67억 원가량은 필요하다고들 말하죠. 물론 연금의 수준, 또 부부가 취미에 얼마나 투자할지에 따라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는 집 한 채는 있을 테니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영모기지를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모아야 할 자금은 그만큼 부담이 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식의 자산 활용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분위기니까 부부 상황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3.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고자 하는 부부 여행 취미 활발.
마지막으로 활기형 부부입니다. 은퇴하면 그동안 못해봤던 것 다 해보고 싶다. 여유롭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맛집 탐방도 꾸준히 하고 취미생활을 제대로 즐겨볼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죠. 실제로 은퇴 후에 친구 부부랑 세계 여행이나 크루즈 투어를 즐기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은 월 400만 원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호텔이나 리조트 숙박, 해외 항공권, 그리고 다양한 취미 장비나 레슨비 등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못 누렸던 것들을 은퇴 후에 누리려면 아무래도 돈이 꽤 들어가죠. 한 번에 큰 돈이 나가기도 하고 중간중간 접대비나 경조사비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쓰는 사례도 드물지 않아요. 물론 모든 달이 그렇게 비싸진 않겠지만 여행을 잡으면 한 번에 몇백만 원이 훌쩍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2030년을 이 패턴으로 살기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희망하신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게 보통이에요. 실제로 은퇴 후에도 수입이 제법 있다거나 자산이 꽤 넉넉해서 목돈이 있어도 걱정 없다는 분들이 이 범주에 드실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 우리 부부가 원하는 삶에서 결정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역시 많이 쓰려면 많이 모아야 한다는 점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의 우선순위예요. 나는 이미 해외여행은 젊었을 때 어느 정도 다녔고 은퇴 후엔 그냥 조용히 책도 보고 텃밭도 가꾸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1번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화생활도 누리고 손주나 친척들한테 선물도 하고 싶다. 그러면 2번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나이 들었을 때 쓰려고 모은 거니까 아끼기만 하진 않을래 하시면 3번에 가깝게 준비하셔야겠죠. 여기에서 연금의 존재가 매우 큽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추가로 직장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목돈이 달라져요. 실제로 부부가 만약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1번이나 2번 사례에서는 큰 부족 없이 생활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3번 사례처럼 좀 더 적극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추가 자금이 필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점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꽤 있지만 그래도 정말 큰 수술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만성질환이나 돌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예비 자금을 따로 두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면 충분한 걸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많이들 최소 3억 5억 원 이상은 있어야 좀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세나 월세냐에 따라서도 상황은 천차만별이고요. 또 부부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노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그리기예요. 사실 꼭 5억 원은 모아야 돼. 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작 은퇴 후에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지 같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한 달 생활비 예산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체크하고 혹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과정이 더 의미 있어요. 예컨대 월 300만 원이면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해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월 2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100만 원씩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10년이면 1억 2천, 20년이면 2억 4천 정도 필요하다는 단순 계산이 서죠.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비 변수는 고려해야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대입해 보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결국 부부의 편안한 노후,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라는 질문의 답은 각 부부가 원하는 삶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원하는 삶을 설계하려면 부부가 함께 대화를 많이 해봐야 해요. 우리는 노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그동안 일하느라 많이 고생했으니까 은퇴 후엔 마음껏 쓰면서 살고 싶어 하는 남편과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도 대비해야지 아껴 쓰면서 자식들한테 부담 안 주는 게 좋지 않겠어?
하는 아내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사례 소박형, 중간형, 활기형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지만 한 번쯤은 우리는 어디쯤에 있고 앞으로 어떤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나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싶으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투자나 저축 혹은 연금 상품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노후 그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노후일 테니까요.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금액을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면 노후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 이막의 즐거운 무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요.